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LS 에코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신사업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신사업이란 것은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현재 사업 부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미래 먹거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복귀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 추진에 박차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되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들어가는 만큼 전략 자산인데, 히토류 생산량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이에 맞서서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정도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등 히토류를 필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었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괄목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매출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기존 매출 함께 살펴보자면은,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매출을 보시면은 전부 미얀마와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매출액이죠.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 매출 비중이 큰 비나 케이블 그리고 CV사가 있는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은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30년까지는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도시화율이 진행이 되면서 발전 설비 용량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도시화율이 계약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되면은 더욱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이처럼 베트남 도시화율에 따른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것으로 모멘텀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의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주변 국가로 전력을 수출할 수가 있는데, 주변 국가만 해도 태국 있고 싱가포르 있고 필리핀 있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죠. 이러한 국가들의 전력통신 케이블을 판매를 하고 전력까지 판매를 한다면 LS 에코에너지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동남아 국가들의 도시화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현재 수도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강하고 한국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라서 주변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발전 설비 용량도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통신 케이블 판매를 한다면 LS 에코에너지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의 신사업인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도 무시는 못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LS 에코에너지 신사업인 히토리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모멘텀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중요도도 함께 바라봤으니까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시면은 지금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는 LS 전선인 걸로 밝혀졌죠. LS 전선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히 들으실 분들은 제 바로 직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세 오너에서 3세 오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함께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17,800원 라인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죠. 제가 왜 여기가 지지 라인을 설정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상 신고가 부분이라서 과거 지지해줬던 자리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사실상 여기 상승 자리를 보시면은 두세 번 정도 지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설정을 했던 거고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 부분이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는 히토리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